한국 시간 월요일에 멕시코 할리스코주 관광지 뿌에르토 바얄타가 삽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도시 거리 곳곳에서 폭파가 일어나고 주유소가 불길에 휩싸이고 공항이 점거되었고 무장한 갱단들이 트럭 트렁크에 소총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폭력 사태는 10개가 넘는 주변 다른 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카르텔 보스 엘멘초가 멕시코 특수부대 작전에 사살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정부의 대규모 마약과의 전쟁과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멤버십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 중남미 쪽은 마약 조직들이 웬만한 정부보다 세력이 강합니다. 심지어 카르텔들은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장갑차, 군용 장비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조직들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경제까지 꽉 잡고 좌지우지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재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멘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사약 조직 신할리스코 보스입니다. 근데 원래 임마가 청소년기에 미국에 불법으로 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짱박혀 있다가 90년도 초에 약을 팔다가 체포가 되면서 멕시코로 추방을 당해요. 그렇게 멕시코로 돌아와가지고 개털이 된 다음에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이리저리 일을 찾다가 경찰이 됩니다. 경찰이 돼요. 예, 경찰이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개판인 게 뭐냐면은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카르텔한테서 용돈을 타먹어요. 그래서 정부가 무슨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르텔 식구가 잡혀가지고 털리게 생겼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뒷구녕으로 다 풀어주고 한통속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라. 너그 서장 어딨나? 강 서장 데려와봐. 너그 서장이 할리스코 살지. 내가 어저께도 너그 서장이랑 같이 밥도 먹고 타코도 같이 먹고 얼차따도 같이 마시고 다 했어. 경찰서장이랑 카르텔이랑 다 한통속이에요. 그리고 엘멘초 임마도 그런 비리 경찰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카르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그리고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그 조직에 붙어먹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날로아 조직 넘버 3 나초라는 놈이 있었어요. 나초. 임마는 필로폰 그 미국 유통 총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필로폰의 왕이라고 불리는 꼴통 중에 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멘초가 이 나초 밑에서 일을 배워요. 사수부사수로. 근데 2010년에 멕시코 육군 특수부대가 나초 비밀 은거지에 센터를 까고 작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초가 사살을 당해요. 그래서 나초 밑에서 일하던 엘멘초가 아예 밑에 애들 몇 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신할리스코 카르텔을 창설을 합니다. 예, 분점을 하나 여는 거예요. 근데 신할리스코 카르텔은 진짜 멕시코 내에서도 막 징글징글한 놈들로 악명이 자자했거든요. 임마들은 약도 엄청나게 팔아졌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비교적 저렴하고 따뜻한 멕시코로 이주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멕시코로 이주해오는 은퇴한 그 미국 노인들 상대로 실버타운 분양 사기를 치면서 임마가 현금을 엄청나게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슈킹한 달러 돈으로 장갑차, 로켓, 헬기 격추형 바주카, 아니면은 군 조직까지 갖추는 진짜 어마어마한 또라이였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멕시코 지방 정부보다 큰 위력을 가지게 되고 미국으로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퍼나르니까 미국 정부는 엘멘초 모가지에 현상금 5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마약 바닥에서 가장 끝발이 센 놈이 바로 이 엘멘초 임마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작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 2기 취임식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취임식 때 트럼프가 멕시코발 펜타닐 밀수 조직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카르텔을 미국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으로 명하고 공개적으로 수배를 내립니다.
So many Americans are dying, okay, dying. The Mexican cartel, okay, they're such a disgrace. They're killing our American people. 야, 카르텔이 미국 사람들 다 죽이고 있고 좀비로 만들고 있어. Can you believe that? Can you believe that? 공개적으로 수배를 때려요. 근데 멕시코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카르텔 소탕에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고 멕시코 쪽에서는 나름 심기가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멕시코 내에서 도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멕시코 대통령인 셰인 밤 언니가 있거든요. 셰인 밤 언니. 사실 이 언니가 바지 대통령이거나 아니면은 카르텔이랑 한통속이고 실제로 멕시코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바다하게 돌고 있었거든요. 아니 명백하게 카르텔이 지역 경제를 삼켰는데 이거 소탕 안 하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정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새벽에 산지 직송 배달로 제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안방에서 잠옷바람으로 깔끔하게 납치 배송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긴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장을 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였는데 트럼프가 마두로 건 이후로 집요하게 멕시코를 개겐 프레싱합니다. 전방 압박을 해요. We lost 300,000 people, okay? Can you believe that? Okay. Most drugs come from southern border, okay? It's such a disgrace. 야, 멕시코 국경에서 실어 나르는 약 때문에 우리 국민 30만 명이 죽었어. 30만 명이야. 30명이 아니고 30만 명이야. 오케이. 야, 내가 멕시코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야, 셰인 바움 언니, 카르텔 관리 안 하냐? 내가 대신 센터 깔까? 물어보니까 맨날 아니래 no siente 이렇게 이야기해. 맨날 괜찮대 está bien 이러더라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야. 미국 애들 죄다 좀비 돼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한테 책 잡힌 것 같아. 카르텔한테 쪼달리는 것 같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멕시코를 대놓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 루비오 국무장관이 멕시코로 직접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대통령은 카르텔을 잡아야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독대를 하면서 같이 카르텔을 어떻게 족쇄할지 작전 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압박에서도 멕시코 정부가 앞에서는 막 협조하는 척 하지만은 뒤에서는 작전을 흐지부지 짬처리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냐? 멕시코도 명분이 확실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엘멘초가 정부가 슬슬 기어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마르라는 정부 관료 한 명을 시범타로 담그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마르는 엘멘초가 보낸 암살범 총알 3발을 맞고 진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마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회복을 한 다음에 얼마 전에 멕시코 국토보안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마르가 이번 합동작전에서 멕시코 쪽 총대를 맵니다. 카르텔 소탕 작전. 그리고 2월에 미국 특수부대가 멕시코 정부에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쫙 다 공유를 합니다. 카르텔에 관한 거. 사실 이 카르텔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약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공급처가 따로 있고 이거를 운반하는 수천 수만 개의 배송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가 배송 조직 뿌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할리스코 근교에 있는 마을인 타팔파에 카르텔 보스 엘 멘초가 짱 박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마르의 멕시코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박한 총격과 교전이 일어나는데 엘 멘초가 그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멕시코 시티로 급히 이송이 돼요. 그런데 엘 멘초는 이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엘 멘초와 엮여있던 모든 카르텔들이 빡이 돈 겁니다. 감히 정부 따위가 카르텔 두목 모가지를 따 하면서 보란듯이 무차별적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게 바로 지금 푸에르토 바얄타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개입이나 압박이 빡세지니까 우리는 바지 정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칼을 빼든 거고 카르텔은 정부가 감히 우리한테 기어 올라와? 오케이,
우리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폭격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폭력 사태에 멕시코 정부도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왜냐? 지금 월드컵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멕시코 유럽 도시 곳곳에서 이런 조직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회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치안도 개판이 되고 범죄가 완전히 만연하거든요. 도적질도 만연하고 보이스피싱, 협박, 납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가지고 그런 범죄들이 기승을 합니다. 그런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거 엄청 껄끄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표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취소하고 이러면은 멕시코도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리고 카르텔은 이런 식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켰을 때 정부가 움찔하고 이거에 쫀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게 먹힌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 또 한 가지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엘멘초가 처음 세력을 잡았던 것처럼 엘멘초가 제거되니까 이제 밑에 있던 애들이 당파로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세력 싸움을 하고 내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곳곳에 영토전쟁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멕시코 시민들만 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멕시코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카르텔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멕시코 사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